왜 그러면 이 태양계 안에는 사방이 자리하는가? 왜 사방 안에 뚜렷한 사계의 작용에 하게 되는가? 태양계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모든 이들의 의문을 갖는 것은 태양에 대한 의문은 안 가져요. 달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이. 달에 대한 신비함만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운용의 주체로서 밤의 지배자가 별이 아닙니다. 달이라는 것이죠. 태양은 오른팔이라면 달은 왼팔이에요.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 그 사이에 있는 지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게 태양과 달이라는 것이에요. 사방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사방은 이미 태양계가 구성될 때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과 또 그 달과 태양이 지구의 운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해진 것이죠. 이 태양계가 있다고 해서 사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 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인간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활동의 주체, 동서에 있는 것이에요. 운용의 주체, 남북은 어떠한 사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 놨어요. 어떠한 사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남북이라는 것이죠. 남북은 추위와 추위만 대립적 형태로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자리하고 있어요. 물론 남쪽으로 내려가면 더워져. 그러다가 그게 남쪽 지방에 내려오면 추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선 대우주는 분명하게 만들어 놨어요. 남쪽은 반구, 지판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북쪽은 해양, 물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판과 물이 대립각을 이루어 서로 얼음으로써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 놓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동서 변화에 따른 활동의 주체의 생산량을 일으키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렇다고 이 남북이 잘 알아야 할 것은 전부 운용의 주체이지만 운용의 주체에 있어도 남과 북은 다시 활동의 주체와 운용의 주체로 남겨져 있어요. 지판이 있는 남반부는 활동의 주체라 할 것이고 지판이 없고 대양으로 이루어진 물로 이루어진 그 북극은 북극해로서 운용의 주체로 자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는 활동의 주체인데 모두가 활동의 주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해가 뜨는 동쪽은 운용의 주체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1년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아는 곳이 동쪽이라 그 변화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 변화에 따라 해가 중천에 뜬 쪽은 중천이라 가장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청춘을 뜻하는 것이고 청춘은 꿈많은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붉은 태양, 나가 혈기왕성하게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하루의 결실을 맺기 위한 것에 있고 1년의 결실을 맺기 위한 것에 있다. 그래서 이 결실을 맺는 것은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죠. 서쪽은 활동의 주체요. 동쪽은 운용의 주체라. 그래서 정확하게 뿌리, 몸통, 가지에는 운용 주체의 본부가 들어섰는데 그 본부의 색깔도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동쪽 뿌리에는 청와대가 자리해 있어요. 동쪽은 푸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중쪽은 뜨거운 태양을 하루의 일과로서 왕성하게 움직이는 때임을 가리키기 위해 붉은색을 칠해놨죠. 또 이 붉은색은 신장의 색입니다. 혈기왕성한 색입니다. 어떠한 탁한 기운도 혈기왕성할 때는 차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 무엇도 거침없이 행하거라. 네가 꿈꾸었고 해보고 싶은 일은 네 젊은 청춘 때 해야 되는 것이지 늙어지면 못하리라. 이 어린 시절에는 그 꿈을 먹기 위한 시련을 갖기 위해 공부하는 시절이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그 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청춘의 시절이고, 해가 저물었다면 노인의 시절이라 그 결과물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사방 동서남북을 통해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리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토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는 토성이라 얘기를 하지만 그 의미도 깊이 있습니다. 토라는 것은 색으로서의 황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벌써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도 벌써 색으로서도 내가 어디에 위치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색으로서도 다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코는 중앙이에요. 냄새라는 거죠. 콧구멍이 두 개다. 냄새를 맡는다. 기운을 맡는다. 그 향기에 젖는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본다. 눈으로 보는 것은 남쪽이라 한다면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말, 북쪽이라 얘기할 수 있고요. 오른쪽 귀, 왼쪽 귀, 왼쪽 눈, 오른쪽 눈의 위치가 저마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행이 자리한 이유가 발이 여기에 있어요. 황청저급의 이 색깔이 주는 의미가 인간의 살아가는 의미고, 인간이 무르익어가 노년에서 어떠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이유가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많은 곳이 민물이 지하수로 빠져 들어가고 바닷물로 다시 빠져 들어가, 그 소련의 어떤 거대한 호수는 민물이 메말라 갖고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그게 대자연이 만든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것입니까? 인간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 대자연은 그러한 표적을 내리질 않습니다. 왜 남북에 중심잡이 질량, 알래스카에 얼음이 녹고 남극해에 눈이 녹아갖고 생장수장 질량, 그러니까 사계를 뚜렷이 나타나게 하며 비가 골고루 뿌려줘야 되는데 골고루 뿌려주지 못함으로 인한 이 육생물질 문명의 최고조로 오른 마당에 먹는 것 갖고 걱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그러한 시대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빈익빈 부익부, 결국 가진 자 운용의 주체가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생량을 생산해내는 활동의 주체로 살아가는 활동의 주체의 삶들이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운용의 주체는 더 가진 자요, 활동의 주체는 더 갖기 위해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의 변형을 일으키기 위해 활동의 주체는 생장수장, 천변만화를 일으키고 또 물질, 육생량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운용의 주체는 생사여탈, 빈물질, 정신량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사회에 들어갔고 육생의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의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빈물질 자원 정신량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이리도 험악해지고 인간의 삶은 이리도 내 욕심 차원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고통은 누가 겪을까요? 밑에 있는 하부 구조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본다면 남북은 운용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어요. 통일의 원년이 2024년 전후라 1대 36년 3대 108년.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 소리를 왜 하냐. 시국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남북은 갈수록 대치 국면에 들어가고 핵심 몸통 소련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핵심 몸통 중국은 코로나19 완전 박멸을 위해 전 몸통을 폐쇄하다시피 하는데 어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겠는가. 통일은 개체이자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남과 북은 공산과 민주, 사회와 자본주의 그 경쟁의 선으로서 적대보완적으로 대립각을 일어날 때만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1988년
그 전이 업그레이드 시대고, 그 업그레이드 시대로 인해 서양 가지의 물질 문명이 일본 두둑을 통해 반도로 들어왔어요. 해양 세력을 통해 모든 육생 물질 문명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뭐야? 이란의 인프라, 해상의 로드랩은 벌써 1988년도에 다 개척이 되어 있고, 이제 문제는 육생의 로드랩, 뿌리를 통해 핵심 몸통 중국으로 인해 동남아로 넘어가고, 또 가해 몸통 러시아를 통해 서양 가지로 넘어가기 위한 육생의 이안의 로드랩, 육지의 로드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일련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 물질 속에 심어 들어가는 게 빈물질 차원이라. 빈물질 차원은 정신량이요, 물질 차원은 육생량이라. 이렇게 물질 차원을 해상을 통해 뿌리에 왔다면, 이 뿌리에 들어온 이 물질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중국을 통해 동남아로 넘어가는 것이고, 또 핵심 가해 몸통 중국을 통해 서양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에 많은지 잘 알으셔야 됩니다. 서양 가지에 공산주의 국가가 많은 게 아니고요, 히말라야 산맥, 천산 산맥 너머에 그 공산주의 국가가 많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게 그 육생량에 비롯한 정신량이라, 그들의 질서를 잡아나가야 하는 게 중국인 것이죠, 몸통.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게 해상으로 육생량의 육생 물질 문명을 들어왔다면, 이제 그 육지로 이 안에 노드랩 정신량을 실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때가 2024년 전후이고, 이게 통일의 원년이고, 이때부터 남북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개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는 충분히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